이런저런 영화를 봤지만 어떤 그런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감독을 통해서 본 것은 아니고 뭐 하도 많은 인터뷰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지, 누구나 그때쯤 오는 사춘기적인 질문, 왜 살지?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던 중에 정말 뭐라 그럴까, 계시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임창의 그 땡이와 영화 감독의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떠오르듯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아주 무모한 얘기지,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서도 영화 감독이 되기로 그냥 결심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이런 얘기를, 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배창원 너 이상한 사람을 지금도 이상할 수 있는데 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난 영화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영국 영화과 가야겠다. 그때 뭐 영화과라는 어떤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영화에 대한 뭐 생각 이런 것도 없이 어떤 무의식적으로 뭐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그 묻혀 있었던 것들이 집약돼서 이렇게 떠오른 거라고나 할까?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그런 무속인이 신내리듯이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면 나는 뭐 그냥 재미로 뭐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한국 영화인으로서 뭐 세계 영화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뭐 상영하는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한국 영화는 볼 수 있었지만 그때 뭐 시네마테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데뷔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그때쯤 비디오 테크가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영화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안타까웠다고 할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영화책이라는 건 딱 두 권, 영화 개론과 영화 제작 기법이나 이런 책 외에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는 어떤 얘기들, 그게 그런 영화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었었던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참 불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전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뭐 그러니까 배창원 감독님처럼 해외에서 수많은 영화를 상사 출신으로서 뭐 좋은 영화들을 본 뭐 이런 기회도 없었었고,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내가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거, 상상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땐 불행했다고 생각했고 아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좀 새롭다거나 좀 낯설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안성기 선배님이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안성기 선배님을 주인공으로 썼던 시작이에요. 형사수첩이라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한 길을 가는 장인으로서의 어떤 추적을, 그러니까 미제 사건을 추적하는, 그게 이제 뭐 살인의 추억이 된 거죠. 사실 살인의 추억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자료를 리서치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것이 한국 영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미궁이라는 어떤 소재가 과연 관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배창원 감독의 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는 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재밌게들 다 봤는데 꿈이라는 것을 뭐 허망하다. 그래서 배 감독님 그 작품 때는 아예 꿈을 전면에 받고 가자. 그래도 꿈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관객들이 이거 꿈입니다. 꿈에 관한 영화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어떤 대중예술 속에서 기다리는 기대치가 해피엔딩이 됐든 뭐가 좀 많은 좋은 영화 감독들이 열린 결말을 얘기하지만 열린 결말을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관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잠깐의 어떤 한두 시간의 어떤
꿈의 공간 같은 곳에서는 아 그래 이때만이야 좀 해피하든 아니면 뭐 슬프든 뭐든 이렇게 좀 탁 풀어줘야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별로 아닌 거란 결론 때문에 그리고 제목도 그래서 형사수첩에서 인정사용 볼 거 없다라고 바꾸다 보니까 이건 안성기 선배님이 안 맞고 근데 안성기 선배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게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타이틀이 정해지면 그 캐릭터처럼 거기에 함몰되니까 좀 그런 그 악당 소위 말하는 뭐 배드맨 역할을 뭐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제안했었었고 아마 뭐 성경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잘 돼서 뭐 좋지만은 그런 그러니까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관객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사를 없앤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대사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안성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이미지가 떠오를까봐 그 말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느낌들로서 만들면은 좀 더 관객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어차피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떤 플롯에 의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배신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국민 배우의 어떤 그 타이틀을 그대로 활용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많이 알려지고 저런 사람이라면 쉽게 잡히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알려진 이미지조차도 미장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세계 영화 속에서는 틀리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시장 속의 관객들이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차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어떤 그 연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성기 선배님을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거죠. 그건 뭐 한국이라는 문화 같아요. 한국의 어떤 나이가 사실은 계급화돼 있고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나이든 그 또래 제작자들,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아직도 그냥 건재하고 있는 정말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 제작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 너무 한순간에 물갈이가 됐어요. 21세기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좀 껄끄럽죠. 저만 해도 그렇고 뭐 신인 감독도 아니고 이제 뭔가 그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해왔고 정지영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배창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배창 감독님도 그런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서 본인이 직접 그 제작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20개 영화사 시절에는 그러니까 감독들의 어떤 취향을 존중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취향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면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나눠요. 그러니까 창작은 감독의 것. 그러니까 뭐 투자 뭐 이런 어떤 뭐 배급까지는 제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서로가 그런 어떤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했는데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게 상업 영화를 자기네들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들어온 어떤 이런 시스템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근데 미국도 이미 다 거쳐갔어. 그리고 전적으로 미국이란 헐리우드야말로 오히려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역할 분담이 나눠져 있고 또 편집만 해도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한다. 뮤추얼로 같이 서로 협의한다. 또 감독이 전적으로 그 편집권을 갖고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감독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 영화에 있어서 어떤 여름철 한탕을 하는 영화에 있어서 난 거기서 감독이 편집권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획적으로 어떤 시스템 속에서 빨리 그때 만들어진 상품처럼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름철 바캉스 상품처럼 나와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또 이런 그 영화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다양성이 어느 순간 마치 그 상업이란 자본 독재 시스템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영화는 아마 그 2000년 초반까지 그 해외가 관심을 가졌었던 거에서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빵 틀에 찍어나는 영화처럼 그러니까 소재는 다양해졌고 이런저런 소재를 갖고 있지만 그냥 그 같은 소재를 갖고 그냥 뭐 스파이에서 뭐 경찰에서 집안에서 그 속이고 속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본 말로 하면 우라카이.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어떤 그 오리지널보다도 이제 우라카이 능력이 뛰어나게 된 것이 그 대한민국 지금 뭐 흥행된 영화들 잘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에 적당한 영화 된 것들 뭐 1년도 안 된 것들도 갖고 와서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리메이크라는 걸 달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그런 그 리메이크 판권도 안 사고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띄어서 그 조금 이게 조금 좀 부끄러운 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본 속에서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결과만 내는 결과만이 어떤 최고의 어떤 선처럼 되는 어떤 경쟁 시스템 그 지금 망해가고 있는 안으로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 썩어가고 있는 건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것이 난 지금의 한국 영화라 생각해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정지영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 든 감독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